현직 대통령의 헌정사상 첫 형사재판이 시작된 한 주였습니다. 이번 주 주목받은 소식을 픽했습니다. 주간 뉴스 한판 시작합니다. 프리랜서, 마케터라고 자신을 표현해온 명태균 씨를 둘러싼 의혹들. 창원지검이 카메라 브리핑도 없이 보도자료만으로 중간 수사 결과를 내놓고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겼습니다. 지난해 9월 대통령의 육성통화 내용이 공개된 지 반년 만입니다. 그동안의 수사 결과가 부실하다는 비판이 있지만 검찰의 칼끝이 이제 본류를 향한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여론조사 조작부터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까지 숙제가 산더미입니다. 검찰은 창원 국가산단 후보지 정보를 누설한 김영선 전 의원과 이를 이용해 일대의 땅과 건물 소유권을 사들인 김 전 의원의 동생들을 추가 기소했습니다. 김 전 의원 회계 책임자 강혜경 씨도 국회 정책개발비 편취와 회계보고 관련 범행 등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정치자금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백하고 인정하는 바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책임지겠다는 얘기입니다. 사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율이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명태균 씨가 연루된 주요 의혹 사건들은 관련자들의 거주지와 행위 장소가 주로 서울이라는 이유로 모두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됐습니다. 결국은 윤석열 부부에 대한 공천 개입 의혹 부분을 조사하지 않고 다른 걸 계속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결국은 저희들이 제출한 한금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육성 녹음도 그 안에 있습니다. 먼저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은 강혜경 씨가 처음 제기했습니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명 씨가 윤석열 당시 후보에게 81차례의 불법 여론조사를 해준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이 2022년 재보궐선거 공천을 받았고 이 과정에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다는 겁니다. 명 씨가 윤 대통령 측에 80건 넘는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했는지 여부도 수사 대상입니다. 또 명 씨가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 결과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조작하도록 지시한 의혹, 오세훈, 홍준표 시장의 측근이 명 씨 측에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한 의혹 등도 앞으로 밝혀져야 할 부분입니다. 연합뉴스TV 하주입니다. 배우 김세론 씨가 25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클릭수와 조회수, 돈벌이에 몰두했던 일부 언론과 유튜버들은 그동안 트집 잡기에 급급했고 여기에 달린 악성 댓글은 흉기로 변했는데요. 마지막에 가서야 나는 애도의 목소리는 더 씁쓸하기만 합니다. 외신에선 고인의 죽음을 한국 연예 산업의 비극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너무 이른 나이에 세상을 등진 고 김세론 씨. 장례의 마지막 절차인 운구에 나선 이들은 연신 눈물을 훔쳤습니다. 유가족과 지인들도 먹먹한 표정으로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지난 16일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고인을 추모하기 위해 이틀간 빈소에는 동료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첫날에는 고인의 얼굴을 대중에 처음 널리 알린 영화 아저씨로 인연을 맺은 배우 원빈이 오랜 공백기에도 불구하고 장례식장을 찾았고 연예계 친한 사이로 알려진 김보라, 악뮤의 이수연, 배우 한소희도 고인의 빈소를 찾았습니다. 온라인에서도 연예계 동료, 지인들은 국화꽃을 올리며 추모했습니다.
특히 사람 한 명 죽어야 악플러들 손이 멈춘다며 고인을 죽음으로까지 내몬 악성 댓글과 일상까지 들춰내는 유튜버, 이를 자극적으로 받아쓴 언론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에도 힘이 실렸습니다. 2001년 잡지 양팡 모델로 데뷔한 김세로는 9살이던 2009년 이창동 감독이 제작한 영화 여행자로 주목받기 시작했고, 이듬해 배우 원빈과 사실상 투톱으로 나선 영화 아저씨가 크게 흥행하면서 대중의 눈도장을 찍었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드라마와 영화에서 주조연으로 활약하며 연기 활동을 이어간 그는 2022년 음주운전 사고로 커리어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후 올해까지 수차례 복귀를 시도했던 고인은 부정적 여론과 언론 기사 등으로 드라마와 연극 출연 등이 좌절돼 왔습니다. 고인은 통일로 추모공원에서 영면에 들었습니다. 연합뉴스TV 신세롬입니다. 세계 최초 노벨 평화상 수상자가 누군지 아시나요? 바로 장앙리 쥐낭. 전장에서 피 흘리는 군인을 돕는 국제적십자위원회와 전쟁 포로 인권을 보장하는 제네바 협약의 탄생을 이끈 인물입니다. 제네바 협약은 종전 후 포로들의 본국 송환을 원칙으로 삼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군에게 붙잡힌 북한군의 운명에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바로 북한이 아니라 한국에 가고 싶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의 포로로 붙잡힌 북한 군인이 한국행 의지를 처음 밝혔습니다. 국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선 난민 신청을 해 대한민국에 갈 생각이라고 말한 겁니다. 정부는 그간 북한군 포로가 한국에 올 수 있는지에 대해 본인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만약 북한군 포로가 귀순을 원하면 협의에 나서겠다는 뜻도 전했습니다. 북한군은 헌법상 우리 국민인 만큼 귀순 요청 시 우크라이나와 협의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북한군 포로들이 한국행을 원하면 전원 수용한다는 기본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정부 입장을 이미 우크라이나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정부와 필요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러시아 당국이 북한군을 자국군 소속으로 인정할 경우 북한군 포로 송환 협의는 복잡해집니다. 전쟁 포로에 관한 협약인 제네바 협약에 따르면 전쟁 관련국들은 전쟁이 끝나고 지체 없이 포로들을 석방해 본국으로 보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크라이나는 종전 즉시 북한군 포로를 러시아로 돌려보내야 하고 포로의 의사와 상관없이 북한으로 향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포로가 본인의 의사에 반해 박해받을 위협이 있는 곳으로 송환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최주원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대통령. 형사재판에 막이 올랐고 탄핵 심판은 종점을 향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개의 재판에 직접 출석하며 하루 종일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같은 날 저녁에 집회를 연 국민변호인단은 대통령의 메시지를 발표했는데요. 바로 다음 날 대통령이 직접 한 말은 아니었다고 정정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윤석열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가 서울구치소를 나섭니다.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에 출석하기 위해서입니다. 윤 대통령은 경호차의 호의를 받으며 20분 만에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습니다. 헌재 출석 때처럼 지하 주차장을 통해 법정으로 이동해 모습이 드러나진 않았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열린 공판 준비기일과 구속 취소 신문이 11시 10분쯤 끝나자 윤 대통령은 다시 호송차를 타고 곧장 헌법재판소로 향했습니다. 탄핵 심판 변론 약 3시간을 앞두고 헌재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법무부에서 제공한 도시락으로 점심 식사를 마친 뒤 오후 3시 탄핵 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은 한덕수 총리의 증인 신문이 시작되기 직전 법정을 떠나 대기실로 이동해 대면하진 않았습니다.
일국의 대통령과 총리께서 같은 심판정에 앉아 계시고 총리께서 증언하시는 것을 대통령이 지켜보시는 모습이 좋지 않고 국가 위상에도 좋지 않다고 해서 대청을 하셨습니다. 한편 시위대도 윤 대통령의 이동 경로를 따라 이동했습니다. 오전에는 법원 앞에서 탄핵 무효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쳤고 이후 곧바로 헌재 앞으로 이동해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경찰은 법원과 헌재 주변에 차벽을 설치하고 경력 약 3,000명씩을 투입해 충돌 상황에 대비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백유빈입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거액의 청구서를 내밀었습니다. 추산액은 무려 5천억 달러, 720조 원인데요. 작년 우리나라 명목 국내 총생산의 30%에 달합니다. 다음 주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전쟁을 일으킨 지 딱 3년입니다. 그동안 사망자만 15만 명 이상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등장으로 급물살 타고 있다는 종전 논의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러시아를 편드는 듯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허위 정보의 공간을 살고 있다며 불만과 비판적 시각을 숨기지 않던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한 발 물러섰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키스 켈로그 미국 특사를 만나 종전 협상과 양측의 건설적인 미래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Генерал Келох, зустріч, яка відновлює надію, нам потрібні сильні угоди з Америкою, угоди, які справді спрацюють. 특히 우크라이나가 요구하는 종전 후 안보 보장과 포로 송환 등이 논의됐고 미국과 투자 협정을 맺는 방안도 거론됐습니다. 투자와 안보를 묶는 양국의 윈윈 전략을 제시했다는 건데 히토류 등 광물 협정 논의가 포함됐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해온 각종 군사 지원의 대가로 히토류 자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President Trump is obviously very frustrated right now with President Zelensky. The fact that he hasn't come to the table, that he hasn't been willing to take this opportunity that we have offered. 일단 표면적인 갈등은 수면 아래로 눌렀지만 우크라이나가 요구하는 안보와 미국이 요구하는 광물이 어느 지점에서 만날지가 관건입니다. 미국이 당초 제시했던 광물 협정의 초안을 우크라이나가 거부하면서 미국 측이 수정된 협상안을 내밀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광물 협정 타결 가능성이 커지면 노골적으로 러시아에 기운 미국의 태도도 어느 정도 균형을 찾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 정래원입니다. 생각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주간 뉴스 한판이었습니다.